네, 이 허민우 구속 상태로 이제 검찰에 넘겨졌고 신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앞으로 허민우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구자룡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이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예. 먼저 사실관계를 따져보면은 영업을 할 수 없는 시간대에 영업을 했고 이게 예. 이제 지금 트집이 되면서 예. 술값을 내지 않겠다. 이제 약점이 잡히면서 살인에 이르고 네. 그리고 또 살인을 이제 감추기 위해 가지고 사체를 손괴하고 사체를 유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 살인 그리고 사체 손괴, 사체 유기 이렇게 네 가지 혐의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객관적으로 사실관계가 딱 떨어지기 때문에 의문이 없을 것 같은데 예. 살인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예. 살인의 고의까지는 없었다. 지금은 물론 이제 죄송하다 이렇게는 하지만 법정에 가면은 아마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나는 이제 상해 싸우다 보니까 사람 사망의 이제 결과에 이르렀다. 상해 치사다 이런 주장은 아마 하게 될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과거에는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기소하고 법원에서도 소극적으로 좀 판결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예. 최근에는 싸움에서 비롯된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도 중간에 어느 시점부터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이런 굉장히 적극적인 판결들이 이제 내려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송치된 혐의 그대로 기소될 것으로 보이고 아마 유죄도 넉넉히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예. 검찰이 구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 뭐 징역 20년 이상 그러니까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근데 이거는 그 뒤에 굉장히 좀 엽기적인 그런 행동들이 벌어졌고 충격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행위별로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망에 이르는 이제 살해 과정에 있어서는 계획적인 범죄였냐, 확정적인 그런 고의가 있었냐, 이거를 이제 양형의 가중사유, 감경사유로 보기 때문에 예. 지금 약점이 잡히고 그거에서 시비가 붙었다라는 것은 그날 처음 만난 사이에서는 그런 계획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그거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뭐 고유정 사건이나 이런 계획 범죄에 의한 무기징역까지 예. 선고했던 사례에 비해서는 살인죄 자체는 조금 이제 감경 사유가 있는 편이고 예. 그 이후에 이제 사체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이제 사체 손괴나 유기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형벌 중에서는 가장 센 편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 구형은 뭐 아마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과거에 무기징역까지 갔던 사례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이 허민우가 그 뭐 여러 차례 폭행과 뭐 상해 전과가 있기도 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폭력 조직 활동을 해서 집행유예 기간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이제 그 형을 줄 때 어떻습니까? 어떻게 반영이 되겠습니까? 예, 무조건 반영이 됩니다. 예. 일단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거는 공소사실 첫머리에도 들어가는 부분이고 법원에서도 반드시 고려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그렇게 사실관계를 많이 따져야 될 사건은 아니라서 아마 확정 판결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내려질 것으로 보여서 네. 그렇게 되면 앞에 집행유예도 깨져가지고 추가로 이제 그 2년형도 덧붙여서 살게 되고 예. 이 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의 취지라는 것이 자숙을 하면서 사회로 되돌아오게끔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의 그런 명령을 어기고 악성을 다시 또 발현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가중사유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처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가중된 양형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범죄자 신상 공개 대상이 됐고요. 그래서 얼굴까지 공개됐는데 이런 험악한 범죄,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범인에 대한 그 신상 공개를 좀 더 늘려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근데 사실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 예. 이게 형사 처벌로 주어지는 부분이 아닌데 과거에는 이게 수치형의 일종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거를 처벌과 동등하게 이게 주어지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논의가 수치스럽다라는 그렇죠.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벌처럼 작용하는 것이 이중처벌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법리적인 논의가 있기 때문에 결코 범죄자의 인권을 더 옹호하고 우대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지금 그 절충점을 찾은 것이 특정한 이제 강력 범죄에 한해서 그 이제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죄책에 대한 범위는 합리적으로 지금 조율이 돼서 궤도에 예. 이제 올라와 있다 생각이 되는데 다만 형벌의 경우에도 강한 처벌보다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라는 것이 범죄가 벌어지지 않게 하는 데도 효과가 있듯이 예. 이것도 사건이 있을 때 주목되는 사건만 공개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비슷한 형사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반드시 위원회에 회부가 되고 비슷한 수준이면은 공개도 거의 된다. 이런 이제 그 제도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두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두순이 이제 지난해 12월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넉 달 정도가 지났는데 그동안 조두순을 감시하는 데 쓰였던 비용들이 2억
2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조두순에게 2억이 쓰였다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 예. 조두순을 계기로 해서 그 시민들과 우리 국가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된 돈이다 개념을 이렇게 잡으면은 좀 이게 과하다거나 이게 좀 불필요한 돈이 쓰여졌다 이런 이제 오해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네. 결코 조두순을 위해서 쓰여진 돈이 아니라 조두순이라는 예. 위험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쓴 것이다. 우리 뭐 보험도 가입했을 때 사고 한 번도 안 나더라도 그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듯이 예. 네네. 사회의 안전을 위한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조두순이 있는 지역에 이런 시스템이 다 제대로 깔려 있지 않은 부분을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을 배정하고 이런 차원에서 초기에 들어간 비용이지 이건 조두순만으로 다 소진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그 지역에서는 안전을 위한 이 시스템이 조두순 계기로 쓰여진 것이고 앞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겠군요. 예. 예,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흉악범도 같은 돈 정도가 투입이 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아, 사실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서울권이나 굉장히 잘 돼 있는 데는 이미 구축된 거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한 명이 들어왔다 해서 추가되는 비용이 확 올라간다. 2억만큼 예. 들어간다. 이렇진 않은데 아, 예. 지역적인 차이 거기에 이제 새로 구축해야 되는 거. 이거는 그 보안 처분이라 그래서 형벌에 있어서도 사실 구치소나 교도소를 짓고 교정 인원을 인건비를 들여서 하듯이 네. 그게 지금 우리가 세금으로 되는 게 일일이 따지고 이게 인지를 못하니까 그렇지 마찬가지의 사회를 위한 비용이 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그 같습니다. 다른 흉악범들에게도 뭐 1대1 전담 보호 관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배정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그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한 명이 여러 명을 하면서 비용이 낮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조두순에게 들어간 비용이 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건 이제 사회를 위해서 이제 기초 작업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파링을 가장해서 동급생 친구를 폭행한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아주 고등학생 2명이 관여가 됐는데 그중에 이제 한 명이 소년법상은 최고형이 구형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오늘 방금 선고가 났는데 예. 단기 4년에서 장기 8년 이렇게 아, 선고가 났군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정기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구형도 최고형으로 구형을 했고요. 예. 예. 단기 5년에서 장기 10년. 그러니까 소년의 경우에는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성인에 대해서 하듯이 징역 3년, 4년 이렇게 딱 떨어지는 형을 하지 않고 예. 소년은 그 수용 생활을 하면서 개선이 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부정기형을 선고하게 되어 있는데 예. 구형상으로 최고형에 구형을 했고 소년법상으로 그 부정기형은 5년에서 10년까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 예. 실제 선고도 4년에서 8년으로 했기 때문에 예. 소년법상으로는 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형이 내려진 것은 이 맞습니다.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혼수 상태였지 않습니까? 이제 네. 깨어났습니까? 깨어는 났는데 아마 계속 장애를 갖고 살아야 되지 아, 않을까 그렇군요. 이제 이런 네.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혐의 이제 적용된 범죄 사실도 중상해라 그래가지고 상해에 의해 가지고 장애가 생기거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친안치 질병이 생긴 경우, 그러니까 훨씬 가중된, 그러니까 신체에 대해서 굉장히 되돌이키기 어려운 그런 손상이 벌어졌다. 그걸로 지금 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성인하고 비교하면 이번 그 구형이 어떻게 좀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성인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이 부분은 그렇게 뭐 약하다 이렇게까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굉장히 예. 공분을 일으키고 분명히 잘못한 건 맞는데 예. 앞으로 지금 우리 이제 법원에서도 양형이 굉장히 올라가는 추세인 건 맞는데 네. 과거에 이제 해온 거에 비해서 급진적으로 굉장히 뭐 몇 배씩 올린다 이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변화되는 과정상으로는 좀 합리적인 양형이었지 않나. 지금 소년법에 의해서는 사실 뭐 폐지 청원도 있고 이런 네, 것들이 많긴 예. 합니다. 예. 근데 그 소년법이라는 것이 결코 소년을 우대한다기보다 이것도 소년이 오히려 수용 생활을 하면서 범죄에서 물들어가지고 더 범죄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그 과정을 더 지켜보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예, 예. 소년을 결코 우대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기형에 대해서도 이제 좀 약하다 볼 수 있지만 이게 그 과거에 만들어진 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현실을 반영해가지고 양형 범위를 좀 올릴 필요는 있습니다. 예. 네네. 그리고 형사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14세 미만자는 처벌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소년법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촉법 소년이 예, 그런 예. 개념에서 연결이 되는 것인데 예, 예.
그 형사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53년도에 만든 법이 지금까지 그 나이가 그대로 오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학력이나 지능이나 이런 거의 발전, 이런 발달 과정을 고려했을 때 두 가지는 연계해가지고 양형이나 이제 형사 미성년 나이를 새로 설정하는 그 노력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요즘 청소년 범죄가 많아지고요. 범행도 워낙 잔혹하잖아요. 그런데 좀 형량이나 이런 게 너무 낮아서 네.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네. 라는 의견이 많아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아까 그 선고하는 양형을 좀 강화하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다. 맞습니다. 예. 그 부정기형이 지금 5년에서 10년으로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소년법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이 더 큰 처벌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렇군요. 국회의 예, 영역이기 예. 때문에 법원을 탓하기보다는 국회에 국민들이 의견을 충분히 발현해서 법 개정을 이루어내는 것이 더 필요할 것으로 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